교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본인 소개 및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서 열심히 연구하고 그리고 학생들과 만나서 같이 공부하고 있는 강상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할 바로 이 책, 행복계약을 맺은 사람들의 지은이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책을 처음 봤을 때는 사회복지학과 교수님이 썼다고 하셔서 이 책이 조금 이론적으로 어렵겠구나. 사실은 재미는 없겠다라고 교수님께서 책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마음을 잡고 읽어봤는데 재밌더라고요. 제가 알고는 일상적인 기사나 그런 데서 접할 수 있는 내용들이 앞에 서론으로 들어가 있고 그 뒤에 이론적인 부분들을 쉽게 설명을 해주셔서 한 번에 쭉 읽었었거든요. 이 책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게 확실히 전문가라서 다릅니다. 일단 제가 이 책을 쓰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 첫째는 그러니까 어렵지 않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둘째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제가 이제 사회과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사회에 대한, 근데 이것을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에 대한 부분, 그것을 내 이야기로 전달을 해야겠다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가 수업 시간에 하지 못했던 것을 좀 여기 책에 좀 담아내야겠다라는 생각이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안 이슈들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사회가 더 들어가서는 이제 사회복지를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과연 어떻게 이것을 바라봐야 될까에 대한 것들을 편하게 좀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글을 좀 써나가죠. 지금 이 책의 제목에서 나와 있지만 행복 계약을 맺은 사람들이거든요. 네. 근데 우리 한국 사회에서 보면 행복은 일단 기본적으로 내 책임이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이 행복이라는 것 자체가 내 책임이라기보단 상호간의 쌍방간의 이제 책임이다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좀 수면 위로 올렸으면 하는 바람이었죠. 제가 전체적으로 이 책에서 이야기해주고 싶은 것은 그 사람이 행복하건 혹은 이제 불행하다고 느끼든 건 간에 그것들이 너의 책임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가 같이 이 행복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고 그리고 누군가가 불행한 것은 온전히 그 사람만의 책임이 아니야. 그것은 이 공동체 어딘가가 비어 있어, 혹은 허점이 있어라고 하는 거죠. 최근 들어서 있었던 이슈로 이야기하면 이제 천억 학식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대학생들이 아침을 굶고 가는 것을 왜 공부하러 가는 대학생들이 배고파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천원 학식 정책이 나왔을 때 그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것은 결국 이 공동체가 우리의 아이야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누구나 다 같이 평등하게 같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정책이 마련돼야 하지 않을까? 이제 이런 것을 담아내고 있다. 이제 이런 겁니다. 지금 공동체 얘기를 해주시니까 저도 생각이 났는데 집, 예. 자가, 보유가 예. 저희 가장 큰 고민인데 그렇죠. 책에서 나오더라고요. 누구나 다 넓은 평수의 자가를 보유하고 싶은데 내 능력이 이렇게밖에 안 돼서 나는 작은 평수를 샀다고 친구에게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가 이게 왜 개인의 부족이야, 너의 능력의 왜 부재야, 이거는 사회적 공동체적인 문제인 거지 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책을 읽기를 잘했다고 생각을 한 게 그 전까지는 그런 생각을 저도 못했었거든요. 이런 책을 읽고 이런 공부를 하면 다른 시야, 다른 분야로도 생각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딱 하고 싶은 이야기를 네.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본적으로 많은 이제 사회학을 공부하는 분들이 의식주 면에서 어떤 것이 기본적인 선이 정해져야 인간이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할 때 집, 주거에 대한 것도 뭐 3인 가족, 4인 가족 혹은 1인 단독 가구일 때 이 정도의 공간은 마련이 돼야 돼라는 것이 있는데 그렇게 네가 열악하고 충분하지 못한 주거 환경에서 사는 것은 네 능력 부족이야 라고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그것은 주택 정책의 잘못이야. 네. 주택 시장이 지금 완전히 모든 개인들이 자기의 능력에 따라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주택시장 정책 때문이야라고 이제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이 있거든요. 네. 그렇게 생각하는 거에 있어서 정확히 우리가 지켜줘야 될 부분은 그 사람이 그 가족이 살아야 될 기본적인 주거 환경은 마련이 돼야 된다. 근데 그 마련되는 것을 과연 개인의 능력으로 갈 거냐, 공동체의 능력, 즉 사회 정책적으로 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그 부분은 마치 우리 아이가 자라날 때 그 가족이 부모님이 아이가 삼시세끼 잘 먹을 수 있고 영양을 잘 섭취해서 잘 커나갈 수 있도록 하듯이 이 공동체가 정부가 국가가 그 개인이 되었던 가족이 되었던 열악하지 않은 주거 환경에서 살아야 되는 것은 책임져야 된다라는 그 기준선만큼은 합의를 하자. 그게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행복 계약이거든요. 최근 들어서 전세 사기나 네, 맞아요. 깡통 주택이나 영끌 이런 일들이 많잖아요. 네. 저는 기본적으로 그 부분들이 이 집에 대한 주거에 대한 것이 온전히 개인의 능력, 가족의 능력으로 귀결되는 것이 점점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련의 사건들이 벌어진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집, 주거 환경, 그러니까 이런 삶의 기본적인 조건들은 공동체가 책임져야 되고 공동체가 책임진다라는 것은 정책에 나타나야 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 여기 좀 책에 좀 담아냈습니다. 네. 저는 학생들한테 이제 수업 시간에 만나면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 막 하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사회복지 공부 열심히 하시면 공부한 만큼 이 사회가 바뀌어 나갑니다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저한테 되물어요. 교수님, 지금 이 사회가 이렇게 불평등도 강화되고 양극화되고 있는데 그게 가능하겠어요? 라고 물어요. 그쵸. 그러면 제가 그때마다 꼭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양극화되고 불평등이 심화되는 이 사회를 여러분 우리가 만들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이제 그게 무슨 말입니까?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그때마다 이제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네. 찍었던 영화 제가 찍은 건 아니고요. 출연하신 줄 알았어요. 아니요, 저희 옆에 학교에서 네. 찍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학교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수업 시간만 끝나면 무조건 그 옆에 학교 가가지고 그 영화 촬영장에 갔습니다. 그 영화가 뭐였냐면 네. 행복은 성도순이 아니잖아요. 아, 예. 그때 그 여주인공이 이미연 씨였거든요. 네. 예. 극중 인물은 은주. 그때 그 영화가 나올 때만 해도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이 영화가 입시가 이렇게 정말 치열해지고 우리의 아이들을 이렇게 경쟁 사회에 몰아넣어서는 안 된다고 사회에 고발적인 그런 영화였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더 이상은 이렇게 입시 지옥으로 가면 안 돼라고 했었지만 그게 벌써 30년이 지났거든요. 한 세대 동안 우리가 이게 됐으면 우리의 남은 한 세대 동안에 분명히 전환의 모습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분들이 긴가민가 하면서도 제 이야기에 이제 고개를 이제 끄덕끄덕 거립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하죠. 은주의 그 마지막 유서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영화에서 보면 마지막에 은주의 그 유서가 이렇게 올라와요. 제가 이 책에도 넣었는데 난 앉아서 공부만 하는 그런 학생이 되기는 싫은데 난 꿈이 있는데 난 정말 남을 사랑하며 살고 싶은데 이 모든 것은 우리 엄마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지. 난 인간인데 슬픈 것을 보면 울 줄도 알고 재미있는 것을 들으면 웃을 수도 있는 사람인데 엄마는 내게 말했어. 그러면 불행해진다고. 공부만 해서 행복한 건 아니잖아. 공부만 한다고 잘난 것도 아니잖아. 그치만 엄마, 성적 때문에 자식이 부모를 미워해야 하고 성적 때문에 친구가 친구를 미워해야 하는데도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해? 하나님, 왜 이렇게 무서운 세상을 만드셨나요? 선생님, 왜 이렇게 우리를 무서운 세상에 살도록 내버려 두셨나요? 행복은 결코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예.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앞으로 우리가 책임져야 될 사회가 이렇게 경쟁적으로 되면 안 된다. 성적이 행복순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사회를 만들어 나가지 않았나?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책임감을 느끼고 원래 꿈꾸는 사회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제 이렇게
하는 의미에서 요 글귀를 읽어봤습니다. 교수님 말씀대로 이런 사회적으로 바뀌기 위해서 좀 더 저희들 모든 사람들이 좀 노력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저희 세대가 현재 다음 세대들에게 과연 이제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좀 고민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 청년 세대들에게 그대들이 앞으로 이 사회를 짊어져야 될 미래 세대야라고 하는 것 자체는 저는 되게 폭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당장 내일 먹고 사는 문제도 힘들고 당장 내가 취업해야 되는 걱정도 해야 되고 그 사람의 스펙이 무엇이냐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그러한 세대가 지금의 청년 세대인데 이 청년 세대들에게 우리가 물려준 이 사회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먼저 좀 고민을 하고 우리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좀 더 개선시켜야 될까, 우리가 꿈꿨던 시대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를 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 책을 좀 매개로 해서 고민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좀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 오늘 이렇게 시간을 가져보니까 네. 북터뷰 제가 선정을 하길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네, 교수님 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